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는 끝장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하루 남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에 대해서 경찰 조사 결과 명료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윤리위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자신에 대한 중징계 예상을 하고 일주일여 전부터 윤리위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하루 앞두고 어떤 증거들이 명료해지고 있고 어떤 결정이 날 것이고 그 결정이 난 다음에는 어떻게 당을 빨리 수습할 것인가 라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송원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 격려가 된다는 부탁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윤리위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경찰이 김성진에 대한 조사, 2차 조사를 어제 2차 조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김철근,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을 시켜서 7억 투자 각서를 써준 부분, 이 증거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지난달 22일 윤리위에서 김철근이 출석해서 소명했지만 제대로 소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김철근이 자신이 모르게 7억 투자 각서를 써주고 확인증을 받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철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열리는 윤리위에서도 이준석이 내일은 출석을 합니다. 내일 소명 절차를 거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7억 원 투자 각서 확인증을 받은 부분이 김철근이 가서 이준석이 시킨 것이 아니냐, 이준석과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이준석의 징계가 결정이 되고 중징계냐 아니냐라는 부분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증거로는 김소연 변호사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준석에게 접대한 그 여성들의 사진, 그걸 경찰이 제시를 했고 김성진이 확인을 해줬다. 또 김성진이 이준석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박근혜 시계의 사진도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난 다음에 윤리위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이 당대표로서 품위를 손상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이 김철근을 시켜서 7억 투자 각서를 써줬다면 당대표로서 결정적인 품위를 손상했다. 그 다음 이 윤리위 결정을 두고 한 달이 넘도록 당을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니까 윤리위의 자신에 대한 윤리위의 심판을 앞두고 자신의 소명하는 과정만 거치면 될 일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준석이 당내 윤핵관을 비롯해서 당내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당에서 분탕질을 쳤다.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의 성상납 부분과 관련된 윤리위와 관계없는 이런 정치적인 공격 행위를 하면서 당을 내부 분란으로 몰아넣었다라는 부분들이 품위 유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리위에서 내일 이준석에 대한 소명을 듣고 내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징계 부분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은 이양희 위원장이 이미 지난 22일 기자들에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7일 이준석을 불러서 소명 절차를 듣고 의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도 강단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양희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준석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준석이 지금 윤핵관을 공격을 하면서 이 윤리위가 있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반발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적 반발도 할 테고 최고위원 의결을 통한 반발도 할 테고 정치적인 공격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격을 하는 데는 윤핵관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은 윤심에 기대고 있지만 대통령실도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준석이 계속해서 윤핵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윤핵관에 대해서 이 윤리위와의 관계는 자신이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윤리위 심의가 본격화되고 난 다음부터 윤핵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윤핵관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경우에 윤핵관과 전혀 관계가 없고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이준석의 말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준석에 대해서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양희 위원장의 말처럼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부분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끌어올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에 이준석이 회부되고 난 다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윤리위가 이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징계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중징계냐, 중징계를 해서 이준석 체제를 여기서 끝내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당 안에서는 이준석의 측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금 이준석에게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이건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게 이제 윤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는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명료한 것은요. 하나는 이준석의 비서실장이었던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죠. 박성민 비서실장이 이 대목에서 사표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예민한 시점에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다. 이건 대통령실과 협의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표를 낸 것을 당 안에서는 모두 대통령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준석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달렸는데, 그렇게 많은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매달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덕담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뭐 당이 화합해서 잘해라, 이런 식의 덕담까지도 해주지 않고 있다. 당무와는 선을 긋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윤심이 분명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이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당원권 정지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중징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준석의 윤리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 끝나고 난 다음에 당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는 없다. 문제는 이제 전당대회를 2, 3개월 뒤에 여느냐, 아니면 내년 초쯤 여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이준석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 윤리위의 결정을 뒤집으려 할 경우에 충분히 그렇게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고위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당내 여론, 국민들의 여론, 윤심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대체적인 전망은 윤리위에서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최고위원들도 급속하게 이준석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준석을 비호하는 최고위원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압도적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만큼 이준석 측에서도 일주일여 전부터 이제 윤리위의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뒤집으려 하는 것, 또 하나는 뭐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것,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지금처럼 윤핵관을 공격하는 것, 윤핵관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것,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법적인 소송을 거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지금까지의 관례상 법원에서는 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법적인 실익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큰 효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걸 뒤집는 의결,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데, 아마 윤리위의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는 최고위원들도 급속하게 자신들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 방향은 이준석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정치적인 공격입니다. 윤핵관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 이준석은 지금 이 부분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리위의 문제라는 것이 윤핵관과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 이준석 자신도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찾아내지는 못했다. 윤핵관이 윤리위에 영향력을 미쳤다. 이 부분이 전혀 설득력이 떨어지면서 이준석이 윤핵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이 지금 윤핵관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처럼 윤핵관과 갈등을 빚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겠느냐. 지금 그 구도를 아직도 그 구도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그 공격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준석이 반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렇게 유효한 공격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미 당 지도부는 이준석 윤리위 이후에 당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오전에 당정협의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지금 심각한 물가나 경제 문제를 의논하지 이준석에 대한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할 이유가 없다. 윤리위는 사실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당 내부에 있긴 하지만
윤리위에 맡겨두게 될 것이다. 증거들이 명료해지고 여론이 싸늘하게 등을 돌리면서 이준석 체제가 끝장나고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